돌아와서 분여회를 조직하고 저축운동과 공동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인삼재배에 힘을 기울여 71년에 1.2헥타에 지나지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것들이 실은 그 법무 선생의 생각이 현실 정치로 옮겨온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좀 달리할 수 있는 면들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법무 선생의 원래 그 생각이 박정희 대통령이 적극 수용은 했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충분히 연결되었는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좀 틈이 있는가. 아무래도 현실 정치로 들어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법무 선생의 철학 사상이 좀 훼손, 축소되는 면도, 약간 또 변질되는 면도 뭐 없지 않았다, 이래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때까지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또 새마을운동 여기에다가 묶을 게 아니고 범부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계급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변화되는 지금 이 시대에 다음 100년, 200년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으로 화랑의 마음,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효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좀 보편화시켜서 그것이 무슨 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뭐 몇 공화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100년 뒤, 200년 뒤에 문화가 번창하는 그러한 문화 창달의 정신을 가지고 법무는 이 여러 가지 활동과 또 외침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66년도에는 7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박정희의 그 멘토로서 66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느 정도 기능을 하셨다 하는 점은 뭐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그렇다 해서 박정희 정권의 철학의 중요한 기초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왜? 66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신 정권을 기획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불행이라면 불행일 수 있고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박정희 정권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게 되고 순수하게 자기가 그 풍류라든지 화랑이라 하는 사상들을 건의를 하고 그것이 정치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다른 문제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법무는 법무의 역할을 하고 박정희 정권에 크게 인벌브 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쳤다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일평생의 불처주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학문적 연구를 하셨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풀기 위해 또한 대한민국이 핍박받는 원정받는 국가가 아니라 언젠가는 세계적 최강국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언론이나 강의를 통해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그 이유와 당위성을 강조하시면서 청년의 역할을 당부하셨고, 국가와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더 우선시하는 과정에 가족의 생계는 전혀 돌보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평생 대신하셨습니다. 범부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다. 본부 선생이 되었어. 그가 묻힌 곳은 그동안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그의 묘지는 개인 사유지에 있으며 이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윤종현 대표의 표정에 안타까움과 벅참이 공존하는 듯하다. 눈물 쏟는다 진짜. 눈물이 쏟아진다. 아이고 참. 신라와 경주 화랑을 이야기했던 것을 현대적으로 잇는다면 뭘 우리가 이어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너무 좋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면 요즘에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 예. 또 쇼비니스트, 너무 극진하게 국가를 자국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객관적으로 왜 신라이고 왜 경주고 왜 화랑이고 왜 풍류냐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해 볼 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한국 사상사를 쓸 때 범부가 한마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의 사상사를 쓸 때 범부를 정식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넣는 의미는 범부가 그래도 이루어왔던 풍류화랑을 명실공히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들춰냈고, 그게 우리가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방을 알아보고 연구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지성사에서 당위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러한 지금 노력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범부를 다시 재생산하고 재부각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이렇게 물결 퍼지듯이 스며들듯이 전 국민에게 스며들어가지고 미래를 보고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뜻이 있는 활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흔히 뭐 화랑정신을 개성하자라고 하는데, 화랑정신 개성한다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는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세대들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자칫 오해를 해서 화랑의 정신이라고 그러면서 1500년 전의 정신을 끌어와가지고 적용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정신 없는 정신인데, 오늘날엔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과 희망이고, 그에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사회관, 건전한 관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책임의식을 가지는 그런 덕목들을 길러주는, 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 이 또한 범부의 화랑 외사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어수선한 사회에 새롭게 현대와 미래로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숙제로 우리 경주인, 아니 나아가서 전 국민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소재의 영남대학교. 계림학숙의 현신인 영남대엔 범부와 관련된 특별한 곳이 있다. 바로 범부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범부 문고가 그것이다. 기증자 김두홍은 범부의 막내 아들이다. 이게 고수실이라서 아무나 손을 못 대거든. 그래서 이거 또 한번 손대면 다 어스러져 버려요. 그 이걸 스캔을 떠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 경주시에 좀 돼야 되는 거죠. 영남대 최재목 교수는 범부 연구회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했으며, 범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 위해선 국가와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버리고 경주시에서 공정과 상식을 화랑에서 찾은 범부 김정설. 그는 청년 화랑이었으며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였다. 그래서 이 보람이 있잖아.
여기 경북에 사시는 분이세요? 지난 5일에 제 신경학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게 또 휴양소